드러나 결단을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민주당 상임 고문도 사퇴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도 아니고 당원도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검찰의 수사에 응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당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귀국하여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님도 돈봉투 전달 사실 알고 계셨나요? 在台湾问题上玩而活者必自焚. 만약에 실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그 파장과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사과하실 것을 충원드립니다. 민주당의 외교 자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중국이 무리하게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마치 중국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정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당대회 돈부터 의혹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젯밤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적 책임을 지고 탈당하겠다, 내일 입국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근택 부원장님,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면 돌파 의지로 보이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기에 귀국을 결심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뭐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아마 지금 당내외에서 빨리 들어와라. 특히 네. 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성토장했다 방불한 만큼 굉장히 이제 당내에서 요구도 많고,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이 당대표한 시절에 지금 부동산 투기 의혹됐던 분들 12분 있었거든요. 네. 그분들하고 일단 탈당 권유를 했었어요. 근데 네. 본인이 일단 그런 입장이 됐잖아요. 본인이 12분이나 이제 탈당 권유를 했었는데 본인 문제에 대해서 나는 끝까지 뭐 익히겠다 이러기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김정혁 전 비대위원님, 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역시 큰 그릇이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 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는 박지원 전 원장께서 잘못 얘기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뭐 물론 그 박지원 전 원장께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평생 주군으로 모셨던 김대중 대통령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뭐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큰 그릇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뭐가 큰 그릇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뭐 화끈하게 시인해서 큰 그릇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뭐 그 귀국하기 때문에 큰 그릇이라는 겁니까? 도대체 뭘 큰 그릇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 또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큰 그릇이 아니란 뜻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본인은 들어와서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체포 동의안도 다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지 않으셨으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번에 박지원 전 원장께서 하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비아냥 같기도 하고, 네. 뭐 적절치 않은 발언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배종찬 소장님. 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요. 민주당 의원 169명 모두 돈봉투 진실을 고백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네. 신 의원의 제안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뭐 현실적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 절박함이겠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있는 데다가 송영길 전 대표의 송영길 리스크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일파만파 여론에 어느 정도 파장이 미칠지 예측조차 가늠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내년 총선을 생각하면은 중수청입니다. 중도청, 수도권, 청년, 중소청인데 자칫 이 파장이 길어지게 되면 호사와, 그러니까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호남 40대 화이트 갈라인데, 이 호남은 행정구역상으로 호남이 아니라 수도권과 충청권에 포진하고 있는 호남 출신 인사들이거든요. 출신 유권자들이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 지속이 되면 화이트 칼라의 경우에는 부정부패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지지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음에도 신정훈 의원은 이거 공개라도 하자, 선언이라도 하자 하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이은영 소장님. 네.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의 첫 신병 확보가 불발된 상황인데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영향을 줄 것으로는 보여지는데요. 일단 이 강래구 감사가 당내에서는 좀 조직통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각을 낸 이유는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증거인멸 시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을 할 우려도 없다. 이렇게 해서 그 기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큰 틀에서 수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게 현역 의원들과 그러니까 당대표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기는 좀 어렵지만 그 개인적인 또 비리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종엽 비대위원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 비판을 넘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심, 송심, 또 송명 일체론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죠? 지금까지 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든가 혹은 또 녹취록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보좌관이 성남시에서 이재명 그 시장 쪽에 있었다, 함께 일하고 있던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계양 지역구를 물려주지 않았습니까? 대개 보면 뭐 정치하는 분들은 알지만 자기 지역구를 누구한테 물려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 어느 정도 가깝지 않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후보가 될 때, 그때 후보가 될 때 다른 표들을 무효로 할 것이냐, 유효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50%가 넘느냐, 넘지 않느냐의 논쟁이 있었는데, 그때 송영길 대표가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편을 들므로 해서 결국 후보를 만들어줬다는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이런 모든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본다면, 네.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뭐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간에는 아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합리적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근택 부원장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역구 물려주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뭐 당내에서 만약에 지역구 물려줬다 해서 그럼 앞에 분 책임을 뒷사람 져야 되느냐,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도 그런 분들 많다. 지역구 물려받은 많지 않습니까? 그건 네. 별개의 문제고요. 뭐 보좌관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당내에서 보좌관들은 이 의원실, 저 의원실 이렇게 여러 가지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닌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좌관 문제나 뭐 지역구 문제로 그거를 같이 이어받았다라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 네. 그 당시에 뭐 과반 넘느냐 안 넘느냐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은 여론에 이걸 보거나 했을 때 이낙연 후보가 뭐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제가 보기에 뭐 그거는 뭐 약간 잘못된 언급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번 사과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한 직접 언급 대신 민생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어떤 의미로 이해합니까? 일단 이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일단 녹취록이 검찰이 갖고 있고 당은 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검찰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데 이정근 사무부총장을 만나서 우리가 얘기를 들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아까 말씀처럼 뭐 전수조사하자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전수조사 찬성하는 편입니다. 네. 왜냐하면 뭐 법적인 효력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돈봉투가 밝혀지면 정치적인 책임지겠다든지 그런 거는 필요하거든요. 네. 그 정도는 해야 그래서 뭔가 당에서 조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네. 것 같고 지금 민생 행보하는 거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에서 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그러다 보면 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이제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갤럽 조사를 보니까요. 민주당이 네. 4%포인트 떨어졌고 예. 근데 리얼미터에서는 또 2.9%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예. 이게 당 지지율에 영향이 큰 겁니까? 아니면 미미한 겁니까? 아니면 덜 반영이 된 겁니까? 크죠. 왜냐하면 리얼미터 조사는 10일부터 14일까지의 결과이고 또 한국갤럽은 18일부터 20일까지니까 시기가 좀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리얼미터는 지난주에 한 조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사가 내일 오전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까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한국갤럽을 더 최근으로 해서 보면은 4%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1% 올라갔는데 더불어민주당은 4%포인트가 내려갔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반사익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내려왔다라는 것은 다른 이유보다는 무당청으로 가버렸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 때문에 옮겨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 4%포인트나 빠진 것은 결국엔 돈봉투가
가장 큰 리스크로 작동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은영 소장님, 네. 이번 갤럽 조사를 보면요, 수도권에서 민주당 지지율 하락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그 조사에서 그 일주일 단위로 갤럽은 진행이 되는데요. 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의 지지율이 많이 빠졌지만 이게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줄 사안으로는 저는 보고 있지 않고요. 네. 다만 이게 그 서울에서 좀 많이 빠졌어요. 서울에서 민주당이 한 8%포인트 빠졌고 경기도는 이제 10%포인트 빠졌는데 경기도는 워낙 좀 민주당이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그 대신 이제 호남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거의 13%포인트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빠지는 수도권에서 좀 빠지지만 또 호남에서 결집을 하는 위기에 따른 결집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내년 총선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는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김종혁 부대의원님, 네.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뭐 그냥 단순한 돈봉투 사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과거에 그 민주당은 지금 진보 정당이고 그 서민, 약자, 정의, 인권, 윤리 이런 거 강조하는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박원순, 안희정, 오고돈 뭐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최근에도 많은 국회의원들과 심지어는 뭐 시도의원들까지 해서 성비위 의혹이 계속 터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돈봉투 사태로 국회의원들끼리 돈봉투가 오고 갔던 이런 논란과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과거에 조국 사태로 인해서 제기됐던 어떤 특권에 대한 그런 비판도 있고 이런 것들이요. 결국은 국민들에게 도대체 민주당이 얘기하는 정의와 인권과 사회적 약자라는 건 도대체 뭐냐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돈봉투 의혹 조금 지나서 뭐 예를 들면 송영길 뭐 전 대표가 물러난다라든가 그다음에 몇 명이 무슨 꼬리자루 위치로 나간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리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그런 근본적인 의혹을 제기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번 기회에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네.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 어떤 결과를 예상하세요? 지금 비명의 박광원 대 친명, 뭐 홍익표, 박범계, 김두관 의원의 대결인데 뭐 이 구분도 좀 사람에 따라 좀 달리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원내대표 선거라는 게 원래 제일 알기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앞에 나오셨습니다만 김두관 의원님은 조금 출발이 늦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원내대표는 아시겠지만 이제 여론이 반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의원들이 그렇죠. 직접 의원들이 하는 투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도 조금 출발이 늦었어요. 이원호 의원이 안 나오면서 나온 것 같은데 당초에 아마 박광원 의원 그다음에 홍익표 의원이 조금 이제 앞서가는 구도 아닌가 보는데 홍익표 의원이 스탠스가 이분도 완전히 뭐 친명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낙연 캠프에서 일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도 더미래라든지 민평년 쪽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찌 보면 저는 유리하다고 보고 결국은 아마 박광원 의원이 비명계를 얼마나 결집하느냐 아니면은 홍익표 의원도 사실은 친명이라 볼 수 없지만 지금은 약간 친명 스탠스 도움을 받는 구조로 가고 있어서 친명표를 얼마나 결집하느냐 이제 두 분이 제가 보기에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배 소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민주당의 하락을 국민의힘이 온전히 지지를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진단을 했는데요.